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 정리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3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3주 연속 세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최근 미증시가 인플레이션 지표 크게 둔화함에 따라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캠페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서 일제히 랠리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11월 들어서 다우는 5.7%, S&P 500은 7.6%, 나스닥은 9.9% 각각 급등해서요. 이 때문에 좀 연말에 대한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금요일에 좀 숨 고르기를 하면서 결국 2,470선을 반납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초반에는 CPI 발표,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크게 갭상승을 하면서 움직임이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그 상승분은 반납한 상황은 아니고요. 올라간 상황에서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800선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1.49% 하락세를 마감했지만 역시나 같이 갭을 만들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과연 이 숨고르기 이후에 다음 주에 그 방향성에 대한 주목이 많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본 상황인데요. 일단 경제 지표에 대한 생각은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지표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인지, 전략을 짜봐야 할 것인지 누구보다 큰 또 전략을 세워주고 계신 분이죠.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도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도 이 시간을 통해 받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번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잠시 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먼저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계신 MTNW 공명정지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그래도 증시가 탄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기대감을 다시 키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시 정리부터 도와주시죠. 예, 일단 이제 한 주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CPI와 PPI 발표가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예상치보다 좀 둔화됐어요. CPI가 3.2%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그런 CPI도 아직 4%긴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이제 폭락세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안정감을 찾았죠. 물론 이제 간밤에 사우디 감산 이제 이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배럴당 70달러 수준인데요. 거의 뭐 다음 달에 나올 CPI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에서 70달러 초반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 CPI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월 달부터 미국의 상당 부분 근원 CPI의 비율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드디어 계속 6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다가 쭉 둥글게 꺾였어요. 주거비까지 이제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락세가 이렇게 이어지면 이제 시차를 두고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다음에 또 이 서비스 물가가 둔화되면서 렌트비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근원 PC 물가 지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인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 인정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만 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을 키워주게 되면 다시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어올라서 다시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압박을 해야죠. 파월 의장은. 예전에 한번 또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인플레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틀렸다 그러면서 또 이제 책임을 뒤집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예상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늦어도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고용도 반토막 났죠.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드라마틱하게 둔화되고 있죠. 미국 월마트 급락했잖아요. 예. 뭐예요?
소비가 감소할 걸로 이제 계속 우려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주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이제 시작이 돼요.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또 판매가 급증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너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경제가 과열된다 이거를 전혀 반기지를 않아요. 그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늦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나올 경제 지표들도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지표 50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벌써 한 10개월 연속 50 이하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침체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이제까지 미국 경제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제조업 지표는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지도 모르죠. 내년 4분기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 늦어도 3분기, 빠르면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가 저평가돼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극도로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거든요. 지금 대형주 중에서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 없죠, 사실상.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난주부터 쌍바닥을 시원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원강업, 제가 지난번에 바닥에 있을 때도 설명드리고 다시 상승세, 성화혜택 다 설명드렸었죠. 튀기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DIC 같은 경우도 4,000원대에서부터 발굴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로봇 감속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만발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미국의 조지아 공장까지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 이제 파업 문제도 얼추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지아 공장 완공되면 보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 일단 AL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쪽에 관련 기술 확보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필 에너지가 지난주 삼성 SDI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하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라가 선별적으로 패키징 쪽에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은 반도체, 뭐 2차 전지 쪽도 에코프로는 떨어지고 있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상장됐는데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모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버블에 있는 것만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바닥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중장기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 버블에 있는 기업만 조심하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버블일까요? 안 꺾이죠. 지난주 대표이사 또 30억 추가 매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주포들의 수급 들어온 기업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버블에 있는 기업들은 조심하시고 한미반도체 같이 퍼가 예상 실적 대비 한 30배 정도?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 않은데 언론 보도에 어떻게 뭐 고평가돼 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온라인상에서 고평가돼 있다는 논란 때문에 한번 이슈화 됐던 적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버블이 끼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랑 자사주 매입이 500억 가까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대신 한미반도체는 이제 10,000원대에서부터 제가 강추를 해드렸었는데 최근 들어는 49,000원대. 그러니까 항상 올라갈 때만 추격 안 하시면 돼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데요. 한미반도체 10,000원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67,900원까지 62,000원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쭉 우상향하면서 쭉쭉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전략 우리에게도 절실하죠.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략을 챙겨봐야 할지 좀 제시해 주시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화요일 날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의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대부분 예상이 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또 저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일단 매출은 161억 달러로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선반영돼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예. 대부분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의 실적을 주목하진 않아요. 예. 지금도 물론 급증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3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엔비디아 쪽에 다 주문을 받아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도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SK하이닉스, HBM3 내년도 물량 2024년도 물량 완전히 완판됐어요. 예.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아직 공급은 안 하지만 내년도에 2.5배 증설하는 거 보면 주문을 받아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만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AMD라든지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 HBM 같은 경우 또 이제 AI 반도체 이제 증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HBM3 시장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대규모로 최대 주가 500억에 가까운 지분을 원래 바닥에서 늘리는 건데 지금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늘릴까? 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내년도 엔비디아라든지 삼성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일단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급 동향을 봐도 삼성전자 재경팀의 사장님이 66,000원대에서 제가 장내 매수 들어왔다. 이 부분도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는 내년도 AI 생성형 스마트폰도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AI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년간 걸쳐서 갈 이슈이기 때문에 역시 세상을 바꾸는 2000년도 때 인터넷 기술, 2008년도 때 스마트폰 기술, 그리고 2023년도 들어서 AI 기술을 좀 주목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반도체 AI, 그래도 HBM 시장에 대한 그 규모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면서 관련주들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먼저 접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역시 주식은 밀집 국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밀집 국면에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셔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넘어갔네요. 지금 밀집 국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화면이 나오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음성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이제 밀집 국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업이 바닥에서 밀집돼 있느냐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에스코넥이라든지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기업 중에서 이 에스코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이 밀집 국면에 지금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바닥권에서 1,500원대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무엇보다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라든지 뭐 다우 증시 같은 경우 다 이평선이 또 이제 밀집 국면에 좀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나스닥도 아직까지 이제 밀집 국면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아직 이 밀집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봤을 때 지금 AI 기업이라든지 뭐 네옴시티 앞으로 뭐 다양한 이제 종목들이 좀 있을 텐데
일단 밀집 국면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에스코넥, 마음 AI, 그리고 DR텍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닥에 있을 때 AI 관련주 중에선 좀 이제 밀집 국면에 있었던 기업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제가 이 9월 달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1월 달까지 왔는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주주의 12취득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좀 흐름이 좀 전개됐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 마음 AI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기업인데 오늘은 제가 지금 이 화면 지금 차트가 좀 안 나오는 관계로 제가 한번 HTS를 통해서 좀 한번 설명 들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그렇고 DR텍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 AI도 그렇고 잠시 후에 제가 HTS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제가 이 기법 강좌는 뭐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고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제가 HTS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비법 이야기 저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그 자리이잖아요. 바닥에서부터 그 밀집 국면에 어떻게 포인트를 잡는지 중요한데 아직 그 화면이 위원님 잠이 안 깼나 봐요. 우리가 대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차트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밀하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HTS를 통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에스코넥부터 먼저 좀 설명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 여기서 앉아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려고 그래서 오류가 좀 난 것 같아요. 지금 에스코넥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맛집이에요. 밀집 국면은 맛집. 에스코넥이 맛집이죠. 왜? 최대 주주가 100억 늘렸으니까. 밀집 국면에서 지금 눈에 띄는 부분.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이 200일선이 720선 막 돌파 임박돼 있잖아요. 이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1선. 완벽 정벨 들어가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밀집 국면에서 월봉도 이평선이 다닥다닥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바닥에 있을 때 DR텍도 마찬가지였고 바닥에 있을 때 SY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3,000원대에서 다 발굴해드리고 쭉 크게 올라가는 기업을 투했죠. SY 3,000원대 제가 뭐라 그랬죠? 네옴시티 이것만 보시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코넥. 네옴시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왜? 다음 주에 이제 서서히 일요일 날이죠. 네옴시티 사우디에 고위급 임직원이 이제 계약 유치를 위해서 날아간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최대주가 100억 지분 늘려놨단 말이에요. 95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기업들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500원대에서 발굴해드리고 한 20% 정도는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일선 돌파하면 완벽 정배이기 때문에 역시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엄청나죠 지금. 제가 2주 연속 마음 AI를 제가 이 주식 싹쓸이 시간에 마지막 이 코너에 계속 강출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난주 아래 거리 소양선 일봉 나왔죠. 5일선, 10일선 이제 밑에서 20일선이 100일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여기서 60일선만 돌파하게 되면 완벽 정배열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지난주 지수 투매에도 급락에도 버텼어요. 아,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왜? 연내에 지금 42-45기 이 마음의 AI 사옥 근처로 이전을 하거든요. 연내 자동차 기업과 자율주행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AI는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차 그룹이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 이 회사에 다녀갔다는 썰이 아니고요. 다녀갔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뭔가 협업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대신 비밀 유지 조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 11월 초반까지 사내이사가 3억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눈치가 이제 빨라야 되겠죠. 뭐든지 어딜 가도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저는 눈치 빠르게 지금 지수가 폭등 나온다. 아닙니다.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연초에. 아니에요. 1월 달도 아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지수 바닥 시연할 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종목들, 제 관심주, 제 전망들은 중장기적으로 항상 신뢰성이 높아요. 왜? 항상 바닥에서 있을 때 또 강출해드리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밀집 국면에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AI, 에스코넥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DR텍도 설명 들어보려고 했는데 DR텍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강추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관심주로. 올라왔죠? 그런데 DR텍은 제가 언제 설명드렸죠? 밀집 국면에 있을 때 2023년도 요 시간 요 자리 5월 2일 날 설명드렸죠? 그때 뭐였죠?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였잖아요. 5일선, 11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이 721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밀집 국면 초기는 최고입니다. 에스코넥 마음이에도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법 강좌 내용은 제가 불가피하게 HTS를 통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대응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 보니까 이 주가 차트의 그 밀집 국면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 SPG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기 관련한 종목이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그리고 기술력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매수 가격은 36,400원인 상황이고요. 비중은 15% 두고 있습니다. 모목 관련한 종목들이 한참 올라가다가 긴 시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죠. 예. 이 위치 과연 공명정지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SPG 밀집 국면이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집 국면에서 보시라고. 그래서 밀집 국면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트만 볼까요, 저는? SPG를 제가 관심 있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최근 들어
볼 이유가 없죠. 밀집 국면도 아니었고요. 특히나 임원들의 매도 공시가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분이 36,000원대에서 15%를 SPG를 봤다. 그러면 이 투자자분은 차트도 안 보신 거고요. 왜 밀집 국면에서 투자한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공시도 안 보신 거고요. 임원들이 매수할 때 투자한 게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도 안 봤습니다.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도 아니니까. 이 기업은 퍼가 수십 배의 고평가되어 있어요.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매수권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낙폭과대 반등권이다. 이 해석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그러면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2021년도 때 밀집 국면이었잖아요.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가 2021년도 4월 달이었네요. 그때 투자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6,000원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4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저점 부근 25,000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고요. 그리고 단기 저항권 32,000원. 32,000원 뚫어버리면 올라올 때는 본전 부근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SPG 그 밀집 국면의 자리였으면 훨씬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공시나 또 위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굉장히 주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SPG 현재 경우에는 이제 2만 원대 지지선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32,000원 돌파 시에는 좀 더 상승 탄력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매수 가격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4만 원이 강력한 좀 저항 라인이라고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PG에 대해서 저희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종목 고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IS 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13,000원이고요. 이번에 비중이 큽니다. 5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CIS 참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예, 제가 바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예. 차트가 밀집 국면일까요? 아닐까요? 밀집 국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잘하신 거죠. 손실 수익을 떠나서 과정이 잘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정이 맞으면 결국에는 성공하게 돼 있고 아까 SPG처럼 과정이 틀리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CIS 차트를 보면 제가 2023년도 5월달, 6월달 밀집 국면이었어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죠. 12,000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13,000원대가 아니고 네, 제 관심주였기 때문에 12,000원. 그런데 7월달, 8월달부터 해서 지금 9월달, 10월달에 배터리 쪽이 뭔가 이 에코폴의 버블 때문에 업황 자체가 악화되면서 지수 급락과 함께 같이 밀렸던 거예요. 대신 정상적인 조정이죠. 대량 거래가 시현 없이 밀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CIS는 그럼 누가 샀을까요? SFA가 1,700억을 들여서 만원대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800억을 들여서 3자 배정 위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확대를 만원대, 11,000원대에서 했어요. 그럼 사실상 주포 매집 단가가 만원대에서 11,000원대 사이 이 정도에서 주포가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수천억이. 그럼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죠? 전극장비 제조업체죠. 그런데 전극장비 업체는 국내 PNT라든지 CIS 단 두 회사밖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없어요. 사실상 기술력이 우리나라 좀 독보적인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국책과제를 수주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총괄 과제를 국책 주관사로 선정이 됐어요. 포스코 그룹, 이수 그룹 다 제꼈어요. 이 기업이 총괄 주관사로 선정이 됐다는 건 가장 전고체 배터리 쪽에 수혜가 입을 수가 있다. 근데 누적 수주 잔고만 8천억을 확보를 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쪽이 고객사로 확보가 돼 있는데요. 최근 들어 SFA 모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의 최태원 회장하고 만났다는 썰이 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나왔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제 SK 이노베이션까지도 공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 3사와 함께 해외 쪽에 유럽과 미국에도 수주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쪽에 수출길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차트를 보면 지금 이 밀집돼 있을까요? 아니면 꼭대기일까요? 바닥에서 이평선들이 몰려 있죠. 바닥에서 이평선이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60개월 이평선을 이제 막 5개월 이평선을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요. 60개월 이평선 지지 속에서 예전에 어떤 위치랑 비슷하냐면 60개월 이평선 부근에서 5개월 이평선 회복되는 시점이 2020년도 때 초반이었거든요. 이 역사적인 시점이 제가 2020년도 때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코로나 위기를 겪고 바닥을 시현할 때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때 당시 처음으로 강추해드렸던 기업이 CIS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제가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배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정받고 다시 터닝하고 있어요. 이 중고차 배터리 시대는 아마 앞으로 2, 3년 뒤면은 빠르게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도요타부터 해서 삼성 SDI까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삼성 SDI가 중고차 배터리 파일럿 테스트 시험 양산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고체 전해질을 공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IS는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태, 앞으로 성장성, 재료, 차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만원대가 일단은 뭐 이전 저점 9,000원대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되는데 만원대가 주포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매력이 있고요. 앞으로 13,000원대가 723부근이죠. 돌파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이 본격적인 아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시장을 가장 주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크게 바라볼 수도 있고 단계는 13,000원 돌파하면 15,000원대가 좀 저항권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CIS,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나누어 주셨습니다. CIS 같은 경우에 현재 주포들의 평균 매집 단가를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11,000원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12,000원 돌파 시에는 점점 속도를 붙여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3,000원 그리고 15,000원까지 말씀을 먼저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CIS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공명정지우 의원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도 AI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DR텍 같은 경우는 의료 AI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에서 전략을 제시해서 지금 86%의 상승폭까지 있습니다. AI 쪽 보도록 할게요. 마음 AI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 마음이 좀 따뜻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2의 네이버에 도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제가. 예. 그만큼 조금 더 관심이 제가 좀 쏠리는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2주 연속으로 주식 싹쓸이 시간에 마지막에 히든카드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벌써 한 6% 정도 좀 올라왔죠. 예. 그런데 이 마음의 같은 경우가 원래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다기보다 좀 더 일찍 설명드렸었어요. 평일도 하기 때문에 지금 25,000원대에서 제가 강추를 해드렸거든요. 사실상 20% 가까이 올라왔어요. 20%. 그래서 마음 AI는 지난주 종가 강세일봉이 나온 만큼 지금은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집 국면이라고. 예. 밀집 국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 기업을 제가 제2의 네이버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 이 플랫폼을 선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요. 뭐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AI.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로봇, 자율주행, 범용 AI를 개발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다녀갔다? 현대 엔지니어링? 그런데 포티투 다시 옆으로 이사 온다? 그래서 협업 얘기가 나온다? 삼성전자랑 같이 할 수도 있는 삼성전자가 다녀갔다? 반도체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 현대차가 군침을 흘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데 산해 이사가 매수했잖아요. 근데 마음 AI는 금융 쪽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업들하고도 협업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로봇 쪽부터 해서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AI 지금 플랫폼을 개발했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뤄지는데요. 엔비디아가 급락하든지 급등을 하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주포, 이 회사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수급은 지금 일단 주포가 들어오고 있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음 AI,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계좌도 따뜻해질 수 있는 전략으로 저희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AI입니다. 지금 계속 AI에 관련한 종목 전략들이 빛이 나고 있는데 127%의 상승폭을 봤었던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챙겨보죠. 예, 폴라리스 오피스도 AI 쪽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에요. 왜? 바닥 있을 때 대표이사가 매집을 했거든요.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을 했다. 그게 바로 1,000원대 초중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밀집 국면은 어디였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2023년도 3월 달 그리고 완전 정배열 초기는 2023년도 7월 달. 그래서 저는 이미 정배열 밀집 국면 초기 들어가겠는데 6월 달에 강추를 해드렸던 거죠.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3월 달부터 제가 봤긴 봤으니까 저 위에 한 5,000원, 3,700원까지 올라가다가 2,000원까지 반토막 아닌 반토막 쭉 내려오게 되면 투심이 위축돼요. 예.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쏟아지죠.
왜? 한 3, 4개월 동안 못 가니까. 예, 하지만 나중에 또 대박이 터지죠. 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종목은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어떤 기업도 추세를 훼손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마 거의 운이 나쁘지 않고서야 향후에 보면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너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3,8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고요. 7,000원대 정도가 좀 매도권으로 보여져요. 그 목표치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여지는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보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아랫 구간은 3,800원, 윗 구간 7,000원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가격대도 여러분들 같이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네요. AI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이 바이오 전략을 제시해 주셨어요. 바로 지난주에 반도체 AI를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바이오가 띠낀 게 셀트리온이었거든요. 예. 화수목금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권유를 해도 욕먹지 않은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좋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뭐 안정적인 기업이죠. 지난주도 자사주 매입만 수백억이 또 들어왔죠. 이제 한 1,000억 정도 조금 남았을 거예요. 아마 11월 말 정도 자사주 매입이 다 들어오면 끝날 겁니다. 대신 이제 갑자기 막 급등을 하는 날엔 자사주 매입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조금씩 들어오고 어제처럼 지수가 급락할 때 크게 급등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수백억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 올리지 마세요. 예. 뭐 추격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난주 밀집 국면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오늘 밀집 국면이라는 얘기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네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밀집 국면에 있지 않은 아까 SPG 그래서 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셀트리온 밀집 국면이에요. 아직 밀집 국면인데 너무 좋잖아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19만 원 돌파하면 좀 벌어져 있겠네요. 그때 사면 그래도 늦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왜 700이 돌파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늦은 거죠. 월봉상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지금 20개월 이평선 이제 막 돌파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터닝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권 상단은 저 위에 30만 원대 한 중반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실적 예상 실적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컨센서스가 큰 차이가 없어요. 기껏 해봤자 영업이익 뭐 1,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종목은 80만 원. 이거면 지금 10만 원 중반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예, 올해부터 해서 휴미라라는 세계 최대 블록버스터 신약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다린 게 아닌가. 자사주 매입할 때는 대부분 이제까지 2017년도, 2020년 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자사주 매입 규모만 자회사 포함해서 약 1조 원에 육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죠? 잘못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도 조정 시에는 담을만 하겠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좀 나눠주셨습니다. 축적 승승장구하는 거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이제 게임 쪽 전략인데 10월 21일 정말 그 전환 포인트를 기계처럼 찍으신 것 같아요. 이게 밀집 국면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요. 이렇게 기막히게 딱 찍으셨어요. 그렇죠. 밀집 국면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그렇고요. 지금 위메이드도 그렇고 가상화폐 움직이기 전에 미리 바닥에서 다 발굴해드렸죠. 그런데 역시 위메이드도 밀집 국면에 있었을 때가 2023년도 10월 달이었어요. 약간 지금 이 가격이 좀 벌어져 있긴 하죠. 그렇지만 700에서 아래에 있죠. 또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 가지 위험 배어들이 난무할 겁니다. 뭐 박살났느니 뭐 좀 급락했다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아무것도 이상이 없죠. 왜 대량 거래 시현되지 않고 지금 정상적인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3주 동안 올라온 상태에서 지난주 접어준 거니까. MACD가 이번 주부터 빨갛게 나오고 있어요. MACD가 빨갛게 이제 하나 나옵니다. 빨간 게 좋죠? 이평선이 주봉 다 밀집돼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를 보셔도 이평선이 다 밀집돼 있죠? 월봉이 아직 안 벌어져 있잖아요. 일봉도 그때 당시에는 안 벌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이 밀집 국면이네요. 20개월 이평선 돌파, 월봉 적산병. 저 상단 추세가 26만 원대가 있거든요.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죠. 예. 저도 아침 지금 안 먹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예. 주식도 배가 고프고 종목도 배가 고프고. 예.
지금 제 배도 고프고 아직까지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제 관심주 굉장히 아직도 할 만한 게 많다. 2년 사이 장이 미칠지도 모릅니다. 제2의 닷컴 버블을 기대하면서 저는 열심히 바닥에 있는 기업들 주식 투자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위메이드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86% 바로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상승세가 남아있다니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R텍 보도록 할게요. 의료 AI, 여기도 AI입니다. 근데 DR텍 역시도 143%, 세 자릿대 상승폭이 나왔어요. 밀집 국면 중에서도 장대 양봉 뽑아내는 그 밀집 국면이 따로 있나요? 예, 일단 DR텍 같은 경우를 지금 설명을 드릴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DR텍 같은 경우도 밀집 국면 대량 거래 바닥에서 터졌던 시점이 2023년도 상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설명드렸던 거고 지난주에도 지수 급락기도 아래 거래 소형선 강세봉이 나왔죠. 때가 됐어요. 왜 이 기업은 MACD가 빨갛게 나올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로 전환됐기 때문에 큰 상승 랠리가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5월 달에 대박 터지고 쭉 내려오면 또 폭락했다더니 박살났다더니 얘기 나올 거고 또 쭉 대박 터질 때는 얘기 없겠죠. 그다음 또 쭉 내려오면 박살났다더니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다시 또 올라가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할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 내년도가 엄청 기대가 돼요. 대기업, 기관, 최대주주. 올해 다 매집 들어왔잖아요. 언제? 올해 보고 들어왔을까? 내년도를 보고 들어왔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증설이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도 AI 쪽은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아주 장밋빛입니다. 긍정적인 소식 속에서 큰 상승세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AS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제 새로운 전략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AI 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전략을 쫙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일단 ALT를 먼저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다른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업체에 비해서 장점은 이거예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올 텐데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양호한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세계 최초로 고성능 전자파 차단 반도체라고 해서 EMIC 반도체가 있어요. 이쪽의 물량을 국내 대기업에 수주를 한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 수주가 본격화될 것 같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독점하는 기업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점할 수 있는 분야, 지금 AI 쪽과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 9시에서 오전 9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점 기술이 있다는 것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ALT 가격 전략 잠시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음 종목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이 기업은 제가 좀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역시 삼성전자의 독점적인 공급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이 OLED 쪽의 장비 업체이긴 한데 반도체, 급속 열 처리 장비 이쪽을 앞으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공급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파운드리, 낸드 플래시, D램 이쪽에 다 공급할 것 같아요. 지금 낸드 플래시 공급하다가 이제 D램,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까지 공급할 것 같거든요.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장비까지예요. SK온 배터리에 개별적으로 또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회사 DNT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공장이 이쪽으로까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한 가지 더 있죠. 하나큐셀 태양광 장비 공급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공급을 해요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장비까지. 그런데 지금 실적 대비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퍼가 10배 이하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투자 전략도 9시에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P 시스템에 대한 전략 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쭉쭉 만나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포착주 공개해 주시죠. 네, 원래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바닥에 8,000원대 있을 때부터 설명드렸던 건데 위메이드 플레이를 이 시간대에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었어요. 위메이드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근데 지난주부터 해서 다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또 내려오면 저가 매수기를 노려볼 만한 기업인데 왜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으니까. 위메이드 플레이는 예전에 썬데이 토지였죠. 저도 게임의 애니팡 정도는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애니팡을 해봤는데 단순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아, 전 너무 복잡한 거 싫어요. 이거면 이거고 아닌 거고 좀 단순한 거 대신 주식은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애니팡 업체인데 위메이드에 인수가 됐어요. 얼마에 인수가 됐느냐? 4만 원대에서 800억을 들여서 주당 4만 원대 인수가 됐습니다. 2만 7천 원대에서 또 500억, 3자배정 유상증자를 또 했어요. 1,300억이 4만 원, 2만 7천 원대. 현재가가 지금 만 원대잖아요.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세계 최대 블록체인 게임 쪽에 플랫폼을 확보한 기업.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성장한다. 내년도 가상화폐 시장 성장과 함께. 그러면 날개를 달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플랫폼 업체들을 또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는 제가 또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애니팡 하면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 80 몇 %나 빠르게 상승폭을 봤는데 이번에는 위메이드 플레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종목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한 2, 3주 연속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들이 마지막에 강추해드린 기업들 대부분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마음의 AI를 비롯해서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기업이 과연 못 갈 수가 있을까? 네오이지 홀딩스죠. 네오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사주 매입만 지금 하반기 총 150억이 들어왔어요. 3만 원대에서 50억, 그리고 네오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 2만 5천 원대에서 100억. 지금 현재가 2만 5천 원, 2만 6천 원. 물론 제가 지난주 2만 원대 중반 이하에서 바닥에 있을 때부터 좀 보긴 봤는데 이 네오이지 홀딩스는 최근 들어 피해 거짓이라고 자회사가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콘솔 게임. 사실상 국내에서는 좀 전무했어요. 이런 부류의 게임이. 그런데 해외 쪽에서 판매량이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왔는데 100만 대가 판매가 됐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에 200억이 넘게 나왔죠. 자회사가. 그리고 이 기업은 무엇보다 산나비라는 또 새롭게 신작도 출시를 했는데요. 이 피해 거짓보다도 인기가 더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요. 반응이 압도적이에요. 스팀 같은 데에서 긍정적 반응이 압도적이거든요. 이번에 대상 탔잖아요. 대통령상 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핫했던 게임이 뭐냐? 이 네오이지의 피해 거짓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회사 네오플라이라고 있는데요. 이 네오핀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했죠. 앞으로 이 네오플라이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신사업이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또 중국 쪽에 파노어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네오이지 홀딩스는 사실상 바닥권에서 뭐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자사주 매입이 100억 들어왔었어요. 5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주포 매집 단가 완전 지금 바닥에서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방송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히든카드는 네오위즈 홀딩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쪽 위메이드가 또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와줬죠. 게임 쪽에 줄줄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지우 의원님,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AI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도 있잖아요. 예, 지금 무엇보다 이제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달성을 했는데요. 올해도 열심히 지금 투자 전략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메이드 급등 랠리 대박 터졌죠. 제2 위메이드가 앞으로 수십 개 나올지 몰라요. 내년까지. 잘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대상 방송을 신뢰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MTNW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계신 공명 정지우 의원님입니다.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종목 전략 나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저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잠시 후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공명 정지우 의원님과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